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가장 충격적인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이 사연을 받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이걸 정말 방송해도 되나? 너무 막장이라서 사람들이 믿을까? 하지만 제보자분이 보내주신 증거 자료들을 보고 이건 꼭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시어머니의 복수극이었다면, 남편이 알고 보니 나의 배다른 오빠였다면, 내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이 사연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경고드립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충격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제보자는 정혜씨 42세입니다.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계셨죠. 정혜씨의 메일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속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지금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혜씨는 남편 박기철 씨와 20년 전 결혼했습니다. 큰아들 준호와 작은아들 민호를 두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정혜씨는 살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균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김말순 씨는 원래도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 사업이 망한 후로는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새벽 3시, 정혜씨는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거실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또 취해서 자빠져 있네.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정혜씨가 어머니, 새벽에 왜 이러세요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닥쳐. 넌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년이었어. 출신도 불분명하고 부모도 없는 주제에. 이 말에 정혜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실 정혜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팔려갔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인신매매였습니다. 정혜씨의 어린 시절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5살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들이 와서 절 데려갔어요. 부모님은 울면서도 절 보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빚 때문에 절 판 거였어요. 정혜씨는 한 집에 팔려가 온갖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양부라는 사람은 술만 마시면 정혜씨를 때렸고 양모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은 정혜씨가 15살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양부가 술에 취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정혜씨는 이 부분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양부는 정혜씨를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정혜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옆에 있던 과일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당방위였어요. 정말로 저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양부는 크게 다쳤고 정혜씨는 그날 밤 그 집을 도망쳤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친구 윤재와 함께였죠. 도망친 후 정혜씨는 가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도 새로 만들고 과거를 완전히 지웠죠.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박기철 씨를 만났습니다. 기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과거를 묻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해줬죠.
시어머니는 반대했지만 기철 씨가 끝까지 절 지켜줬어요. 결혼 후 정혜 씨는 행복했습니다. 두 아들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죠. 비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있었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변했거든요. 처음엔 작은 투자 실패였어요. 그런데 그걸 만회하려고 더 큰 투자를 했다가 결국 회사가 부도났죠. 빚만 10억이 넘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결혼이야. 복 없는 년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망쳤어. 매일같이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정혜 씨.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 씨는 우연히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너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그 여자가 25년 전 같이 도망쳤던 윤재라니. 이윤재. 지금은 대기업 부회장이 된 그녀였습니다. 정희야? 서정혜 맞지? 윤재의 이 한마디에 정혜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25년간 숨겨온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정혜 씨는 부인하려 했지만 윤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야. 이윤재. 25년 전 그 집에서 같이 일했던. 우리가 같이 도망쳤잖아. 그리고 윤재가 다음에 한 말은 정혜 씨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때 그 일 아직도 기억하지? 네가 그 남자를 칼로 찔렀던 날. 다음 날 윤재는 정혜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최고층 빌딩 한 층 전체를 사무실로 쓰는 윤재의 모습은 25년 전 그 불쌍한 소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재의 말정이야. 난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도와주려고 해. 네 남편 회사 말이야. 내가 인수할 거야. 정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왜 우리 남편 회사를? 윤재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정희야. 내 남편 박기철 회사 돈을 빼돌려서 도박을 했더라. 그것도 수십억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재가 다음에 보여준 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 사진 속에는 기철 씨가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회사 돈을 도박에 쓰고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정혜 씨가 집에 돌아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왔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수진이야. 우리 기철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 정혜 씨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기철 오빠의 아이를 가졌어요. 벌써 4개월이에요. 정혜 씨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안방에서 남편 기철 씨가 나왔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운명인 것 같아. 수진이가 임신했어. 우리 이혼하자. 정혜 씨가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조사해봤어. 넌 서정희가 아니야. 내 진짜 이름은 김미란이지? 15살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정혜 씨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것이죠.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그 남자가 저를.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살인자였어요? 무서워라.
기철 오빠, 이런 여자랑 20년을 같이 사셨어요? 기철 씨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아니 미란아. 네가 과거를 속였잖아.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각자 갈 길 가자.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정혜 씨는 절규했습니다. 아이들은 안 돼. 내 아이들이야.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인자가 무슨 엄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정혜 씨는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정혜 씨의 증언 메일 아이들에게 전화했지만 남편이 못 받게 했어요. 준호는 몰래 전화해서 엄마 보고 싶어라고 했지만 민호는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윤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이대로 포기할 거야?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윤재가 꺼낸 서류를 보고 정혜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시어머니 김말순의 가족관계 증명서야. 그리고 내 출생 증명서. 잘 봐. 서류를 자세히 보던 정혜 씨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재의 설명내 친아버지 이름이 김말수야. 김말순의 오빠지. 그리고 네 남편 박기철의 아버지 이름도 김말수야. 정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기철 씨가 맞아. 내 이복 오빠야. 너희는 남매간에 결혼한 거야. 정혜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윤재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김말순이 다 계획한 거야. 30년 전 그녀의 오빠가 자기 친구와 불륜을 저질러서 내가 태어났어. 근친상간의 결과였지. 김말순은 평생 이 복수를 계획했고 일부러 너를 며느리로 들인 거야. 정혜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유전적 문제는 없어. 내가 몰래 조사해봤거든. 하지만 정희야,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윤재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내 친엄마 사진이야. 30년 전에 찍힌 거지. 사진 속 여자를 본 정혜 씨는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은 맞아. 지금 내 집에 있는 수진이의 엄마야. 그 여자도 이 복수국에 가담한 거야. 윤재는 30년 전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김말순의 오빠 김말순은 두 여자를 임신시켰어. 하나는 자기 여동생의 친구, 또 하나는 자기 친여동생 김말순이었지. 정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래. 김말순도 오빠의 아이를 가졌어. 그게 바로 네 남편 박기철이야. 말순은 그 아이를 남편 아이로 속여 키웠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말순이 50년 전에 낳아서 버린 딸이야. 미혼모가 되어 입양 보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복수하러 온 거지. 근데 정희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윤재가 노트북을 켜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3개월 전 내 집 CCTV야.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와 수진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계획대로만 하면 돼. 네가 기철이를 유혹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그 여자는 쫓겨날 거야. 할머니, 정말 임신한 척만 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들키면. 걱정 마. 그때쯤이면 이미 그 여자는 없을 테니까. 정혜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임신도 거짓이었어? 그래. 모든 게 널 쫓아내기 위한 연극이었어. 근데 정희야, 왜 그때쯤이면 없을 거라고 했을까? 윤재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그 여자가 자살하게 만들어야 해. 과거가 들통나서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 완벽해. 어떻게요? 그 여자가 지금 먹는 우울증 약에 조금씩 다른 약을 섞을 거야. 환각을 일으키는 약을. 그러면 정혜 씨는 갑자기 최근 자신의 상태를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이상하게 환청이 들리고 없는 게 보이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는데 윤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당장 병원 가서 혈액 검사 받아. 그리고 이 증거들을 경찰에. 그때 정혜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도와줘요. 할머니가 민호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혜 씨와 윤재는 급히 정혜 씨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쓰러져 있었고 시어머니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왔니? 민호가 갑자기 쓰러졌어. 약을 잘못 먹었나 봐. 준호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거짓말. 할머니가 민호 음료수에 뭘 탔어요? 내가 봤어요. 시어머니가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이 녀석이 거짓말을.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배는 평평했습니다. 임신했다며? 4개월이라며?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연기였어요. 바보같이 속았네요.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재가 미리 신고한 것이었죠. 김말순 씨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시어머니가 발악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전 처음부터 경찰 편이었어요. 수진이 경찰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전 위장 수사 중이었습니다. 김말순 씨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요. 수진이 정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 아니 엄마. 전 정말 당신의 딸이 맞아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17년 전 엄마가 낳고 입양 보낸 딸이에요. 엄마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 엄마는 성폭행당한 후 임신하셨죠. 정혜 씨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7살 또다시 겪었던 악몽. 그때 그 아이가 네, 저예요. 하지만 전 좋은 가정에 입양됐고 경찰이 됐어요. 그리고 엄마의 사연을 알게 된 후 엄마를 돕기 위해 이 집에 잠입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때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기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기철을 쳐다봤습니다. 네가 뭘 안다는 거야? 기철이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 오빠의 아들이라는 것도, 정희가 제 이복동생이라는 것도요. 정혜 씨는 충격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20년을 속였어? 미안해, 정희야. 하지만 난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남매인 걸 알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 기철이 10년 전 일을 털어놨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하셨어. 내가 김말수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날 복수의 도구로 키웠다고. 그리고 정희, 네가 내 이복동생이라고. 준호가 충격으로 외쳤습니다. 그럼 아빠는 알면서도 엄마와 결혼을, 우리를 낳은 거예요? 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난 정말 너희 엄마를 사랑했어. 그래서 모른 척했던 거야. 시어머니가 발악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숨겼는데. 그때 윤재가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정희야, 그리고 기철씨. 당신들의 DNA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봤어. 모두가 윤재를 주목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남매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분명히 김말수가. 윤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김말수는 불임이었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지. 그럼 정희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그리고 기철 씨, 당신의 아버지는? 윤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김말순 집안의 운전사였던 이 사람. 박영수. 이 사람이 진짜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윤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말순, 당신은 오빠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고 운전사와 바람을 피웠지. 그리고 그 아이를 오빠 아이로 속였어. 정희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기철이 충격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매가 아니었어? 아니야. 완전 남남이었지. 김말순이 30년간 꾸민 거짓 복수극이었을 뿐이야.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민호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수진이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독극물 반응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민호가 실려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발악했습니다. 난 안 했어. 그저 수면제를 좀. 경찰이 시어머니를 연행하려 하자 그녀가 갑자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내 인생을 망친 너희들. 그것은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마시려 하자 수진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마신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민호와 시어머니 모두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두 분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호 군은 약물 중독 초기라 회복이 빠를 것 같고, 김말순 씨는 자살 시도로 인한 약물 중독이지만 살아날 겁니다. 정혜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민호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원망했어요. 할머니 말만 듣고.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지킬게. 병원 로비에서 윤재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사실 나도 숨긴 게 있어. 정희는 지친 표정으로 윤재를 봤습니다. 또 뭐가 있어? 25년 전 우리가 도망친 날, 사실 내가 계획한 거였어. 정희가 놀라서 윤재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그 양부를 찌르도록 유도한 거야.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지옥에서 못 나왔을 거야. 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가 일부러 칼을 그 자리에 둔 거. 하지만 고마웠어. 덕분에 난 살아남았으니까. 수진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로 얘기해도 될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태어나자마자 입양됐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이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고아원에서 자랐죠. 거기서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17살에 성폭행당해서 낳은 아이. 그게 저였죠.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하지만 경찰이 되고 엄마의 사연을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걸. 정희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기철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0년을 속였어요. 모든 걸 알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남매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 이제는. 정희가 기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날 속였고 불륜까지 했어요. 설령 연기였다 해도 당신은 그 여자와 호텔에 갔잖아요. 기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시킨 거였어.
안 하면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김미란 씨, 아니 서정혜 씨. 잠시 오셔야겠습니다. 정희가 당황했습니다. 국정원이요? 왜 제가? 25년 전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증인입니다. 윤재가 나섰습니다. 잠깐, 그녀는 피해자예요. 왜 지금 와서? 요원이 윤재를 막았습니다. 이윤재 씨, 당신도 오셔야 합니다. 당신이 현재 운영하는 회사가 그 인신매매 조직의 자금줄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조사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윤재 씨, 당신은 25년 전 그 인신매매 조직의 우두머리 딸이었죠? 정희가 충격으로 윤재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윤재야, 이게 무슨... 윤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사실이야. 내 아버지가 그 조직을 운영했어. 나도 피해자인 척했지만 사실은 후계자로 키워지고 있었지. 그럼 우리의 만남도 모두 계획된 거였어?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너와 지내면서 진짜 정이 들었어. 그래서 너를 돕고 싶었던 거야. 수사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말순 씨도 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북한과 연결된 간첩이었고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죠. 정희는 더 이상 충격받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건가요? 그런데 정희 씨, 당신의 DNA를 다시 검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제시카 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부모님은 CIA 요원이었고 25년 전 북한 공작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그럴 리가. 전 분명히 한국에서 당신은 5살 때 납치됐습니다. 기억을 조작당하고 한국에 팔려온 거죠. 당신 부모님이 숨긴 비밀 때문에 정희는 최면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깊이 들어가세요. 5살로 돌아가세요. 정희의 숨겨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마미, 데디, 노, DONT 허트댐.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날 옷장에 숨기고 제시커, 리멤버 후 유아라고. 최면에서 깨어난 정희는 오열했습니다. 다 기억났어요. 전 제시카 김이었어요. 그때 준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엄마를 찾았어요. 그 뒤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시카, 나야. 아빠야. 정희가 충격으로 일어섰습니다. 불가능해요. 아빠는 25년 전에 죽은 척했어. CIA가 날 보호했지. 너와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미안하다, 딸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준호의 고백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전 국정원 요원이에요. 엄마를 보호하라는 임무를 받고. 정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가짜였어? 그때 민호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진짜예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엄마 아들이에요. 정희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임무로 접근했지만 엄마, 이제는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병실에서 의식을 찾은 시어머니가 경찰에게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그래, 다 내가 꾸민 일이야. 30년을 계획했지. 내 오빠가 내 친구를 임신시킨 복수.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어. 더 큰 이유요? 그 여자,
정희 엄마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오빠가 빼앗아갔지. 그래서 그들의 딸을 파멸시키려 했던 거야.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성애자였고 배신당한 사랑의 복수를 30년간 계획했던 것입니다. 6개월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재는 사법거래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철은 정희와 이혼했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는 유지했습니다. 정희는 제시카 김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희가 새로 연 베이커리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준호 엄마, 이제 임무 끝났어요. 진짜 아들로만 있을게요.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도 쭉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저도요.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때 베이커리 문이 열리고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젊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말순의 손녀 김지연이에요. 정희가 긴장했습니다. 왜 오셨죠? 할머니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꼭 전해달라고. 지연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정희가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희에게, 아니 제시카에게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다. 사실 네 엄마는 내가 죽였다. 25년 전 그날 밤 내 아빠만 죽일 계획이었는데 네 엄마가 날 알아봤어. 그래서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내 사랑을 빼앗아간 대가야. 그리고 하나 더. 내 진짜 쌍둥이 동생이 있다. 25년 전 납치될 때 너만 데려간 게 아니야. 그 아이는 다른 곳에 팔렸지. 찾고 싶으면 찾아봐라. 이름은 제니퍼 김이다. 정희는 충격으로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 정희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야. 너희는 쌍둥이였어. 하지만 제니퍼는 다른 조직에 팔려갔다고 들었어. 25년간 찾았지만 그때 지연이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하나 더 숨긴 게 있대요. 제니퍼는 이미 한국에 있다고.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누구죠?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윤재요. 이윤재가 제니퍼 김이래요. 감옥에 있던 윤재를 면회 갔을 때 정희는 DNA 검사 결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99.9% 일치. 우리가 쌍둥이였어. 윤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5년 전에 알았지.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래서 날 도우려 했던 거야? 윤재 처음엔 복수하려 했어. 넌 좋은 집에 팔렸고 난 조직에 팔렸으니까. 하지만 만나보니 넌 나보다 더 불행했더라. 두 자매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댔습니다. 1년 후 윤재가 출소했습니다. 정희가 마중 나가 있었습니다. 언니, 동생,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베이커리는 이제 전국 체인이 됐습니다. 제시카 앤드 제니퍼 베이커리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이모,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맞아요. 우리 가족 너무 특이해요. 스파이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평화로운 저녁,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수감 중이던 김말순 씨가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혐의가 있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가족들이 TV를 봤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K. 정희가 긴장했습니다. K는 누구일까? 그때 기철이 베이커리로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이제 안전해. 무슨 소리야?
설마 당신이, 어머니가 당신을 끝까지 죽이려 했어. 감옥에서도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내가 먼저 처리했어.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기철은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정희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아이들 잘 부탁해.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기철을 바라봤습니다. 3년 후, 정희의 자서전 2개의 이름, 하나의 인생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영화화 제안이 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꼭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희는 가족들과 상해 후 승낙했습니다. 영화 촬영장, 정혜 역을 맡은 배우가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엑스트라로 참여한 한 노부인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시카? 정희가 돌아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나야? 엄마야? 진짜 엄마. 정희가 충격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는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봤어요. 그건 대역이었어. CIA가 나를 보호했지. 미안하다, 딸아. 이제야 찾아와서. 정혜 옆에 있던 윤재도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제니퍼, 내 딸들.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의 반전은 필요 없어요. 정희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이제 상관없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에요. 정희가 노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엄마라면 25년간 어디 있었는지 증명해보세요. 그때까지는 믿을 수 없어요. 노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정희와 윤재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혜 씨의 인생은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죠? 근친, 불륜, 살인, 납치, 스파이, 국제 음모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막장 요소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희 씨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노부인이 보여준 사진에는 어릴 때의 모든 기록들이 들어있었어요. 이 사연이 충격적이고 흥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반전은 무엇인가요? 1. 남편이 이복 오빠였다가 아니었던 것. 2. 정희가 CIA 요원의 딸이었던 것. 3. 윤재가 쌍둥이 동생이었던 것. 4. 시어머니가 동성애자였던 것. 5. 마지막에 진짜 엄마가 살아있었던 것.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정혜 씨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